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치사는 전자가 앞전자예요. 치는 둘치, 어디어디에 두다, 어디어디에 놓다 그런 뜻이고요. 사는 말사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놓는 말 또는 앞에 두는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치사인데 우리가 앞이라고 얘기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서 앞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기준이 되는 건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두는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치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요. 이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전치사 뒤에 명사 길죠. 줄여서 전치사의 전 따고 명사의 명 따고 두 개 이상으로 단어가 구성이 되면 구나 절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배웠는데 주어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절, 주어 동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전치사하고 명사만 나와 있으니까 동사가 없죠. 동사가 없으면 주어도 없는 거니까 이거 전명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전명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전치사로 된 구다라고 해서 전치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는 혼용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전명구는 거의 대부분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사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품사는 부사죠. 그 다음에 뭐 일부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은 부사 역할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명구도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명사가 없이 대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명사를 써주면 돼요. 명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는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명사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전치사 뒤에 명사 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또는 명사절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치사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전치사를 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거로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외울 때 각각의 전치사들의 뜻이라든가 쓰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알아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거를 통해서 전치사를 학습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는 기본적인 전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전치사 중에서 장소와 관계가 있는 전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치사를 먼저 살펴보고요. 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소 전치사의 기본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at, on, in 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at은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나 건물 앞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in은 장소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at은 좁은 장소, 이는 넓은 장소라고 배우셨다면 그거는 폐기 처분하셔도 돼요. 왜냐면 좁은 장소는 가로 세로 몇 미터가 좁은 장소일까요? 넓은 장소는 가로 세로 몇 미터가 넓은 장소일까요? 물음표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at은 특정한 건물이나 건물 앞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는 장소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면 건물이다. 그러니까 at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장소를 입력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장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in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고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내비가 작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냐면 서울시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라는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안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죠. 그런데 서울시라는 건물이 있어요? 없죠. 이렇게 건물이 없으면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S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비슷하지만 서울시청 이렇게 쓰면 서울시청은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비게이션에 서울시청을 찍으면 내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이렇게 내비가 작동을 하고 건물이 있으면 S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소에 해당되니까 in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O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표면과 닿아서 또는 붙어서 위쪽이라는 개념이에요. 닿아 있다 또는 붙어 있다 이런 걸 접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표면과 접촉된 상태에서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가 노트라든가 필기도구들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책상하고 필기도구가 닿아 있죠. 접촉된 상태로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럴 때 o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져서 위에라고 얘기를 할 때 over 또는 abo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토익에서는 over를 쓰든 above를 쓰든 떨어져서 위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실 안에 제 머리 위에 천장에 형광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머리하고 형광등하고 닿아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위에라는 개념이 over 또는 abov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개념도 생각을 해볼게요. on, 어떤 표면과 닿아서 또는 붙어서 접촉된 상태로 아래쪽에 라는 표현이 beneat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토익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까지 단 한 번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아래쪽에 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under라든가 below라는 표현이 있는데 둘 다 떨어져서 아래쪽에 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추가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표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기준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up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라고 했을 때는 dow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해안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강이나 도로나 해안가를 따라서 라고 할 때는 along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along the river, 도로를 따라서 along the road, 해안가를 따라서 그러면 along the shore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로 건너편에 있는 걸 A 지역이라고 하고 도로 건너지 않은 쪽에 있는 걸 B 지역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B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A 지역을 봤는데 친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B 지역에서 봤을 때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 도로 가로질러서 있어요. 라고 해서 건너편에 가로질러 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가 acro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across the road 또는 뭐 강 건너편에 그러면 across the riv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편하게 사무실 공간 또는 뭐 학원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학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 있을 경우에 학원 어디에 서 있나요? 바닥 위에 서 있죠. 그래서 바닥은 floor라고 하는데 어디에 서 있다? 바닥을 딛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면과 접촉한 상태로 위에 라고 하니까 on the floo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벽에 선풍기라든가 그림이 걸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벽 앞에 선풍기나 그림이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벽 위에 선풍기나 그림이 걸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형광등이 있어요. 그러면 천장 아래에 형광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천장 위에 형광등이 있는 건가요? 자, 요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한번 펼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천장이겠죠? 자, 이걸 이렇게 눕혀서 펼친다. 그러면 여기가 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펼치면 여기가 천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선풍기나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눕히면 어떻게 되죠? 이런 형태로 놓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벽 어디에 선풍기나 그림이 놓여 있는 건가요? 벽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on the wall, 벽 위에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눕히면 형광등이 원래 여기에 달려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눕히면 형광등의 위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천장 어디에 형광등이 있는 건가요? 붙어서 위에, 접촉한 상태로 위에, 천장 위에 형광등이 달리게 되네요. 그래서 on the ceiling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바닥에 일반적으로 on the floor라는 표현을 쓰고요. 벽에 on the wal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천장에 그러면 on the ceiling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